울창한 송림, 멋진 소나무 숲 속에 12지신상을 도들새김한 호석으로 둘러싸고 난간석으로 치장한 왕릉이 있습니다. 현존하는 신라 왕릉 가운데 가장 화려하면서 사자석과 문인, 무인석을 배치하여 무덤의 격식을 잘 갖춘 왕릉입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예, 괴릉입니다. 오늘은 괴릉이라고 불리는 원성왕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 옆에는 원성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김현숙 해설사님이 계십니다. 괴릉의 주인공인 원성왕은 어떤 인물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성왕은 신라 38대 임금으로 시호가 원성이고 본명은 김경신입니다. 재위 시기는 785년에서 798년까지고요. 36대 해공왕 6년 780년에 김지정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때 경신은 김양상과 함께 난을 진압하고 해공왕마저 시해함으로써 양상이 선덕왕으로 즉위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합니다. 그 공으로 선덕왕은 즉위 직후 경신을 상대 등으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경신은 당시 왕계보인 태종무열 왕계가 아닌 내무랑계 12세 손인 까닭에 서열 2위였죠. 1위는 태종무열 왕계인 시중 김주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됐는데 그 과정이 참 흥미롭습니다. 선덕왕이 후손 없이 돌아가시자 신하들이 김주원을 왕으로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아요. 그래서 알천 북쪽에 살던 김주원이 입구를 해서 왕위에 올라야 했는데 그만 홍수로 인해 물이 불어서 북천을 건너오지 못하니 입구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그것을 하늘의 뜻으로 알고 김경신을 국왕으로 추대했다고 합니다. 원성왕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가 독서 삼품과를 실시한 것이죠. 국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교 경전의 해석 능력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뉘어 관리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최초의 국가고시를 할 수 있겠죠. 삼국사기를 지은 김부식은 신라 역사를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했는데요. 하대의 시작이 원성왕입니다. 하대에는 왕들의 왕권 다툼이 잦았고 반란이 끊이지 않아서 왕들의 재위 기간이 짧았는데요. 원성왕은 14년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 동안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끈 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 원성왕이 왕에 오르는 과정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아마 이 속에는 어떤 함축적인 뜻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는 무덤의 양식과 호석에 대한 설명을 오이 해설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 괴릉이 왜 괴릉이라고 하냐면 삼국사기에는 왕의 유언에 따라 봉도사 남쪽에 화정하였다고 하고 삼국유사 왕력조에는 병이 토암산 서쪽의 곡사에 있다고 했습니다. 괴릉이라고 불리는 것은 곡사라는 절의 연못을 메우고 그 무덤을 조성하다 보니 물이 고여서 유골을 그대로 안치하지 못하여 양쪽에 관을 거는 장치를 하여서 능을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괴자를 써서 괴릉이라고 불린답니다. 둥근 봉토분의 앞에 상석을 놓았고 아랫분 주위에는 호석을 두르고 12지 신상으로 도들새김하여 장식하였습니다. 봉분의 지름은 약 23m이고 높이는 6m입니다. 호석은 지대석 위에 판석을 놓고 그 위에 갑석을 얹었습니다. 판석과 판석 사이에 호석이 무너지지 않도록 텐석을 끼워 넣었으며 12지 신상을 3개의 판석마다 하나씩 배치하였습니다. 무척 튼튼하게 조성되었습니다. 호석 바깥쪽 바닥에는 부채꼴의 판석을 정연하게 돌려 깔았으며 봉토 주변을 둘러서 석주를 세우고 석주와 석주 사이에 2개씩 돌 난간을 끼웠습니다. 봉분 주위에 있는 시간과 방향을 상징하는 12동물을 도들새김하였는데 북쪽에는 쥐, 동쪽에는 토끼, 남쪽에는 말, 서쪽에는 닭을 배치하였고
그 사이에 각 동물을 새긴 호석을 둘렀습니다. 각각 2시간씩의 시간을 상징하고 그 방향을 지키게 하였는데 12지 신상을 배치한 것은 신라 특유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봉분 밖으로 25개의 기둥을 세워 난간을 만들어 봉분을 보호하면서 더욱더 화려하고 예쁘게 보이도록 조성했습니다. 아주 화려하고 튼튼하게 조성되어 후세에 이어져 오고 있는 왕릉의 모습, 오이 해설사님께서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조미화 해설사님과 함께 이동하면서 사자상과 더불어 무덤을 지키고 있는 성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능의 사자 석상은 동서, 이기식 총 4마리의 사자 석상이 있습니다. 사자들은 곱슬곱슬한 머리갈기, 탄탄한 가슴과 날카로운 발톱으로 각각의 다른 자세를 취하며 자신의 모습을 위험 있게 뽐내고 있죠. 괴릉을 지키고 있는 사자는 힘이 넘치는 모습으로 한 발은 땅을 딛고 한 발은 땅을 파헤치고 있는 듯하며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각기 다양한 얼굴 표정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사자는 각기 동서남북을 지키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2마리씩 마주보고 있으면서 몸체는 그대로 둔 채 고개만 자기가 지키고 있는 방위를 향해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자를 돌로 만들어 성문이나 무덤 또는 탑을 지키게 하는 풍습은 고대 여러 나라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유쾌한 사자의 모습은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가 없죠. 이 유쾌한 사자의 웃음은 신라의 우수한 문화 수준에서 나오는 여유라고 봅니다. 괴능의 사자 석상이 주는 또 다른 의미로는 절대자를 지키는 수호신을 나타내는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죠. 저처럼 멋지게 생긴 사자상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자보다 더 멋지고 힘세게 보이는 석상 앞에서 최성규 해설사님을 모시고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도 이 큰 석상이 멋지게 보이죠. 이 석상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괴능을 지키는 무인상입니다. 옆에는 갑옷을 입고 긴 칼을 찬 채 돋보이거나 두루마기로 보이는 옷을 걸치고 있는 문인상이 있습니다. 무인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쪽 무사는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고 왼손은 철퇴를 구머쥐고 오른팔은 굽혀서 불끈 쥔 주먹을 오른 가슴에 대고 있습니다. 서쪽 무사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오른손에는 철퇴를 잡고 왼팔은 굽히고 있습니다. 마주보는 무인상과는 반대 동작을 취하고 있지만 다 같이 넝을 지키기 위해서 고개는 남쪽으로 향해 선 모습입니다. 또 한 쌍 모두 크고 우람한 몸체를 약간 뒤로 젖히고 고개를 약간 돌린 모습인데 얼굴 모습이 별스럽습니다. 머리에는 중앙아시아식 터번을 썼는데 머리를 돌리고 있는 것과 힘의 균형을 맞추도록 S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버티고 있는 선모습과 팔의 자세, 손의 무기, 얼굴 표정 등은 능에 고이 잠드신 임금님의 영혼을 지키기에 충분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무사의 모습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네 모습이 아닙니다. 눈이 움푹 들어가고 코가 큰 다른 인종을 표현한 것이니 바로 당시 8, 9세기에 왕래가 잦았던 서역 사람, 즉 위구르인이거나 서고등인의 모습입니다. 서역 사람을 본보기로 해서 제작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역인을 본보기로 하여 무인상을 조각한 것은 그들의 장대한 위엄과 이국적인 영모에서 오는 지킴이 역할, 수호 기능을 노린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 논문들에 따르면 8, 9세기에는
많은 무슬림들이 신라를 왕래했다는 것인데 괴능의 무인상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분명한 자료입니다. 한마디로 이 무인상을 통하여 신라와 서역 사이의 관계를 잘 알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무인상은 신라와 서역이 교류했던 직접적인 흔적임을 알았습니다. 또 미학적인 얘기까지 말씀해 주셔서 제 시각이 아주 넓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제가 숨가쁘게 이 원성왕릉을 여러 방면에서 소개받다 보니 뭘 좀 마셨으면 하는데 신은숙 해설사님께서 숨을 좀 고를 수 있게 차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신답니다. 부탁드립니다. 신라의 하랑들은 차를 즐기며 심신을 단련했습니다. 음다 문화가 활발했던 이유는 가는 곳마다 차를 마시고 덕목을 샀고 마음 공부를 하고 군자행, 곧 정행 검덕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신라는 불교 융성과 귀족 사회의 발전으로 사회 전반에 귀족이나 관리, 문인들의 생활 속에서도 또 스님들의 수행 생활에도 차 문화가 자리를 잡았고 연등제 같은 국가 행사에도 헌다 의식이 널리 행해졌습니다. 또한 한가, 안민가와 차안기 파랑가를 지은 중담 스님 일라에도 차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원성과 함께 감로차 한 잔을 올려옵니다. 차 한 잔 마시니 한결 차분해지고 원성왕릉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개가 잘 정리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화려하게 조성돼 지금껏 잘 보존되어 온 원성왕릉. 이제부터는 우리가 잘 아끼고 보존해서 통일 신라시대의 무덤을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로 또 소중한 유산으로 후대에게 영원히 남겨줘야겠습니다. 이상 신라 38대 임금의 무덤 원성왕릉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경주로 오세요.